아니 세상에, 수입 인지를 사러 우체국에 가야 된다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무혁TV입니다. 요즘에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뭔가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무라일체 경제의 도인 박무혁이 돼가고 있었는데, 또 이 일처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서 부혁이의 심기를 박박 건드리며 또 혼을 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죠. 제가 공무원한테 뭐 사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저도 뭐 공무원까지는 아니지만 군에서 이제 사무 업무 처리를 하고 차라리 민간인 응대하는 게 낫지 고참들 응대하려니까 환장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맨날 비교 3사 견적하고 아무튼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리 이동도 잦아가지고 업무의 정통성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을 똑바로 안 하고 라이더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요즘 자꾸 박무혁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모두 다가 일 처리를 그냥 깔끔하게 잘 하면은 평화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일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설령 뭔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그냥 풀어나가면은 해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도를 넘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냥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런 거 싸우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지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제일 최우선 되는 거는요, 가오 한번 잡는다고 나랑 내 가족의 영혼을 끌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파만정 열어가지고 이거 그거 그냥 빨리 좀 갚고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거를 빨리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겨가지고 저 힘들 때 도와주신 분들한테 아이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 빨리 올리는 거, 이게 지금 저의 인생에 당면한 가장 먼저 직면해 있는 목표이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해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웬만해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해오던 참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참교육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무역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계시고, 인간 박무혁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여전히 박무혁이가 없는 자리에 가서도 이 새끼 저 새끼 안 해요. 그냥 박무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생긴 건 험악하게 저리 생겼어도 라이더들한테는 진심이었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참교육 활동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튼간에 좀 쌓여있는 이런 참교육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또 당면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잘 몰라서 오토바이를 얕잡게 봐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그냥 마냥 문제충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폭주족, 날라리, 양아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너리즘, 그게 아니고 이 철밥통을 차고 있다는 이 착각에 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라이더들 건들면은 안 되지, 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업무는 정통해야 하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경고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자주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이 새벽 2시 반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신차 등록 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러 갔는데, 여기 수입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수입사의 인감증명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단순히 수입 인감증명서 없어도 되는데 그거를 쟤네들이 몰라서 싸웠어요 하면은 이거는 너무 그냥 없어 보이는 영상이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왔느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곳은 필요 없어도 된다고, 어떤 것은 있어도 된다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다. 이게 특히나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자동차 등록소가 아닌 우리 동네 동사무소 가가지고 할 수 있어요. 참 옛날 사람이네. 동사무소라고 하면은 옛날 사람이죠.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죠. 자, 이것도 뭐 말이 많은데, 어떤 곳은 우리 동네는 행정복지센터 안 되는데요. 어떤 곳은 우리는 그냥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주던데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아간다지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또 되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구청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를 예로 들게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덕양구, 뭐 서구, 뭐 이렇게 구가 나뉘어져 있죠. 예, 구청에 가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요, 인천 동네 주민센터에서 안 해줍니다. 미추홀 구청, 서구청 이렇게 구청에 가든가 아니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야 돼요. 자, 근데 김포는 어떤가? 김포는 면사무소에서도 해줍니다. 파주요, 파주,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고 면사무소에서도 해줍니다. 왜 그렇느냐?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를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만 등록하게 한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업소 폭파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급으로 나눠져 있는 약간의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 그런 업무를 분할해 놨습니다. 자, 그럼 구가 존재하지가 않는 약간의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동네 동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분할해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업무가 너무 몰려버리면은 힘들잖아. 그래서 일을 분산을 해 가지고 준다고. 대도심의 경우 구청의 위임, 중소도시의 경우 그냥 동사무소 아무 데서나 가서 등록할 수 있음. 자,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이라고 했고요. 주무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는데요 하면은 바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억지를 부리다가 썽을 내면은 찾아본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인수인계 받을 때 이거 임금증명서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청 이거 무조건 있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 국토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답변서도 있고 그거 공문 형식으로 받았다. 당신 이거 확인 안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당신 확인했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놈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갑다 하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답변서 받은 것도 있다. 공문 형식으로 받았다. 니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모르는 일반인이 민원 업무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무관이 박박 우기는데 우리 저기 센터 사장님 아니면 우리 아는 지인 또는 이제 오토바이 관련해서 하는 유튜버가 알려주던데 인감증명서 없어도 된다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럽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차 등록하러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닥투닥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전화 토스 받아가지고 이제 팩트로 조지는 거죠.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국토교통부 최상위 기관에서 오피셜로 내려준 거다 이게. 일용자동차 사용신고 관련 안내. 일용자동차 사용신고 시 수입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요지는 행정관청에 사용신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여 사용신고 관청에 배부한 자동차 등록 업무 안내 책자에 따라 수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내용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필요가 없다. 첨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질의를 했을 때 국교부에서 없어도 됨 했는데 주무관청이 아닌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걸 우길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금 당신이 모르는 업무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이 발생을 했고 그게 내까지 타고 들어와가지고 나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 당신 뭘로 보상해 줄 건데? 당신의 업무 지식이 빈약한 데서 나오는 이런 일처리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라. 제가 왜 확실하게 하시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전화 한 통이면 돼요. 왜? 동사무소에서는 이거 그냥 궁금한 거 생기면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귀찮아서 그냥 안 했던 거지. 그냥 관행대로 어떤 곳은 인감증명서 주고 어떤 곳은 인감증명서 안 주고를 했나봐요. 근데 박무혁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이게 필요 없다.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이렇게 안 되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웃기게도
서울시 중구청에는 이거를 뭐 내규화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규 그거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내규 한번 디다보자고. 중구청에서는 이거 필요하다고 하고 영등포 구청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처럼 뭐 몇 주가 막 나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 서울시 내에서 중구청 다르고 영등포구청 다르고 서울시청 다르고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어디 행정복지센터는 뭐 필요하다고 했고 또 어디 행정복지센터는 그거 없어도 되는 거 맞는데요 하고 이게 뭐냐는 거지. 할 거면은 좀 통일을 하든가.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제가 약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오토바이 인천에서 영업사원으로 있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뭐 오토바이 판매를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7년 동안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고 안 되고 하면은 누구 한 명이라도 이런 잘못이 있었겠구나. 이거는 국교부에서 제대로 공문을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자체장한테 그냥 한번 딱 뿌리자. 뿌리면은 끝날 일이다. 누구 하나 총대 메고 이거를 업무를 개선을 하려고 한 주무관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이러고 앉아있죠.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2년 로테이션이잖아. 2년이 뭐야? 2년도 안 가고 한 6개월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파만장에 이제 신차 출고를 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여기서 장착을 해가지고 출고를 하시고 싶대요. 그래서 원롱역에 11시 30분에 도착했다고. 저 이제 픽업을 나가니까 11시 30분에 도착했다. 저 갈게요 해가지고 손님 태우고 저기 원롱 면사무소로 갔어. 5분 거리거든요. 그래, 원롱 면사무소에 11시 35분에 그 손님이 떨어져서 이제 등록하러 가세요. 제가 서류 다 챙겨드렸어. 그렇고 저는 그냥 출고 마무리 작업을 해놓고 이제 다른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죠. 몇 시지 제가 이 시계를 보니까 아니 세상에 3시야 3시. 제가 일 끝나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를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없으니까 나도 그거 그냥 모른 채로 그냥 계속 그냥 일 빠져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시가 다 돼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해서 부랴부랴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금방 끝날 일인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니까 아니 세상에 수입 인지를 사러 우체국에 가야 된다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입인지라는 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등록을 할 때 이 수입인지라는 거를 그냥 3,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건데 보통 오토바이 등록이 되는 각 복지센터에 수입인지가 다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사놓기 때문에 민원인이 들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뭔 수입인지를 사러 우체국을 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노를 한 채로 잠깐 있어 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저기 간 거지.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은 좀 더 길어요. 그 수입인지를 사려고 보니까 뭐 여기에는 없다면서 가까운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야 된다 해서 원롱 우체국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왜 3시에 설령 그 수입인지 사러 우체국 간다 칩시다. 그걸 왜 3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걸 하고 있냐고 하니까 여기 담당자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11시 45분이 되면은 밥을 먹으러 간다. 이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시가 점심시간이 맞는데 워낙에 개판 5분 전인 곳이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워낙에 개판 5분 전인 곳이라 가지고 항상 뭐 5분 10분 이렇게 일찍 밥 먹으러 가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뭐 식사 시간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야 근데 3시 이거는 진짜 너무했어.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폭발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참 그 손님도 대단한 게 그러고 있으면은 속에 천불이 날 법도 한데 이게 원래 그러는 갑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입인지에 뭐 우체국 갔다 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함을 감지를 하고 이때 손님도 이제 열받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자초지종을 드렸으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계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니 어느 세상에 수입인지를 갖다가 안 갖다 놓는 동사무소가 있냐고. 거기다가 담당자가 이제 또 바뀌어 있길래 제가 원래는 저기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간 게 뭐냐면은 또 이제 다른 손님 갔을 때 좀 빨리 끝나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왔겠지. 이제 좀 수준이 되겠지 해가지고 모셔다 드렸단 건데 그 사이에 바뀐 거야.
가가지고 딱 보니까 또 잘 모르는 것 같은 눈치라 가지고 화는 났지만 그냥 꾹 눌러 담으면서 전임자가 인수인계 안 했어요. 당연히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저렇게 헤매고 있겠지. 그래 좀 어버버 하길래 여기서 더 몰아세우면 나만 나쁜 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다시 알려줬습니다. 수입인지 저쪽 사물함에 있으니까 뒤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피소드는 지금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업무하다 저 업무 불러가야 되고 우리나라 뭐 공무원 시스템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인수인계 부분이에요. 인수인계. 보통 내가 업무 처리를 갖다가 하다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하면은 사실 그날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다음 후임자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고 매뉴얼을 제시하는 게 전임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기본인데 이걸 안 해놔. 이거를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업무 처리를 할 때는 무슨 화면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처리하고 파일 한 번만 정독을 하시면은 이 업무 처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보통 저는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시킬 때 파일로 하거든요. 파일로. 내가 백날 첫날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 줄 테니까 그냥 이 매뉴얼 한번 보고 와 해서 한 이따만한 서류 쪽지를 갖다 그냥 줘요. 그러면은 민원인이 오더라도 그냥 그거 하나씩 둘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 사람이 했던 거 그대로 정말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어디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온다. 서류 제출은 요렇게 한다. 그거를 파일로 저장해야 되는데 사실 전임자도 이야기 해도 되겠지. 존내이 싸가지가 없는 걸 봐서는 업무 더럽게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막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를 돌면서 업무 담당자를 대충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왔을까 아니야. 그러면은 저쪽 가고요. 요쪽이 새로 부임을 해왔다. 그러면은 여기 안 가고 다른 동네 갔다가 저기 새로운 주무관이 왔다. 그러면은 다시 요 사람 어느 정도 올라갔겠지.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물론 전혀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힐 수도 있고요. 매뉴얼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 사회 조직이 얼마나 좀 힘들고 이제 그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빨리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에 정통해지는 겁니다. 내가 욕먹기 싫으면 빠르게 매뉴얼에 적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은 뭐냐면은 억지를 부리는 부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자의적으로 그냥 한 번 더 찾아보거나 한 번 더 전화 한 번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억지를 부리면은 안 됩니다. 억지를 부리면은 박무혁이 같은 놈이 팩트 가지고 조질 수도 있고 더한 놈은 이거 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더한 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놈? 억지도 부리고 거기에 자기 고집도 세고 제일 중요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볼 겁니다. 요지는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안 가렸는데 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안 가렸고 하다못해 저기 할리 데이비슨도 이거 순정 상태입니다. 안 가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만 가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아주 정의의 철퇴가 반드시 필요한 인물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무튼 가을은 왔는데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라 가지고 제 방송을 보면서 좀 시원해져야 되겠는데 열불 채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죠. 이상 무혁이었습니다.